혹시 의자에서 일어설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한여름에도 손발이 차가워서 양말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다고 이 지긋지긋한 통증과 냉기를 그저 친구처럼 안고 살아야 한다고 체념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은 값비싼 영양제나 어려운 운동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이것 세 조각을 먹는 아주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적 같은 비법입니다. 그런데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제가 알려드리는 특별한 방법으로 쪄서 드셔야만 합니다. 분명 생강이 좋다는 말은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큰 효과를 보지 못하셨거나 위가 쓰려서 포기하셨을 겁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한 가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바로 그 마지막 조각을 맞춰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수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을 매일 만나고 있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의 아픈 무릎을 주무르고 차가운 손을 잡아드리며 소화가 안 된다는 하소연을 듣는 것이 저의 일상입니다. 수많은 약과 치료법이 있지만 저는 늘 안타까웠습니다. 병이 깊어진 후에야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위해 아주 특별하고 비싼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저 멀리 아마존에서 왔다는 희귀한 열매, 스위스 산골짜기에서 추출했다는 영양제, 이름도 어려운 각종 기능성 식품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보물은 아주 가까운 곳에 바로 우리 부엌 선반 위에 먼지 쌓인 채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바로 그 보물, 우리가 너무나 흔해서 오히려 그 가치를 잊고 지냈던 생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냥 생강이 아닙니다. 바로 쪄서 말린 생강의 경이로운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몇 해 전 부산 근교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만난 한 할머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93살이셨던 김영옥 할머니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정한 분이셨습니다.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총명했으며 직접 장을 보고 삼시세끼를 당신 손으로 차려 드셨습니다. 제가 놀라워하며 어르신, 이렇게 건강하신 비결이 뭔가요? 평생 병원 한번 안 가보셨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하고 여쭈었을 때 할머니는 그저 인자하게 웃으시며 낡은 찬장을 여셨습니다. 그 안에는 꾸덕꾸덕하게 마른 생강편들이 가득 담긴 유리병이 있었습니다. 비결은 무슨? 그냥 매일 아침 이거 세 쪽씩 먹는 게 전부야.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작 말린 생강 세 조각이라뇨.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는 제 머리를 한 대 세게 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원래부터 이렇게 건강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60살 무렵 할머니는 온갖 병을 달고 살던 종합병원이셨다고 합니다. 지긋지긋한 위장병 때문에 식사 때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쓰렸으며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이 쑤셔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를 괴롭혔던 것은 바로 냉증이었습니다. 한여름 찜통더위에도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늘 몸에 한기가 돌아 겹겹이 옷을 껴입고 사셨다고 합니다. 온갖 약을 먹고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삶의 의욕마저 잃어가던 어느 날 시장의 한 약재상 할아버지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할머니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속이 차가우면 뭘 먹어도 소용없어. 생강을 그냥 먹지 말고 쪄서 말려 먹어봐. 독은 빠지고 약성은 더 좋아질 테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할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쪄서 말린 생강 세 조각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늘 더부룩하던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토록 차갑던 손발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쑤시던 무릎에 통증이 가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40년 그 작은 습관이 쌓이고 쌓여 예순에 병약했던 할머니를 93세 건강한 노인으로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습관은 몸을 지키는 지혜이고 의학은 병을 고치는 기술이다. 우리는 병이 난 후에야 기술에 의존하려 하지만 김영옥 할머니는 매일의 지혜로 병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 길로 돌아와 생강에 대한 모든 연구 자료와 의학 서적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의보감과 같은 한의학 고전부터 현대 과학의 임상 연구 논문까지, 그리고 저는 김영옥 할머니의 40년 습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었는지를 깨닫고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왜 이토록 쪄서 말린 생강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지 그 과학적인 근거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강에는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두 가지 핵심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진저롤과 쇼가올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저롤은 생강의 맵고 아린 맛을 내는 성분으로 강력한 살균 작용과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 생강을 곁들이는 것도 이 진저롤의 살균 효과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 진저롤은 성질이 매우 강해서 위가 약한 분들이 생으로 드실 경우 오히려 위벽을 자극하여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강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꾸준히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강을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이 진저롤 성분이 쇼가올이라는 새로운 성분으로 변신하기 때문입니다. 쇼가올은 진저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우리 몸의 수호천사와도 같은 성분입니다. 쇼가올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몸의 신부 체온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은 5배나 강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쇼가올은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각종 염증을 막아주며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쪄서 말린 생강 속 쇼가올은 생생강의 진저롤보다 항산화 효과가 무려 2배 이상 높았으며 염증 억제 능력 또한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찌는 과정에서 생강의 자극적인 매운맛은 부드러워지고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형태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즉, 생강을 찌는 것은 단순히 조리법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는 생강의 독성은 없애고 약성은 극대화하며 우리 몸이 그 좋은 성분들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인의 위대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유난히 손발이 차갑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붓고 찌뿌둥한 느낌이 드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증상을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 혼자만의 고민이 아닐 겁니다. 이제 이 놀라운 쪄서 말린 생강이 50세 이후에 우리 몸에 어떤 5가지 선물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를 듣고 나면 당장이라도 시장으로 달려가 생강을 사고 싶어지실 겁니다. 첫 번째 선물, 몸속 보일러를 켜주는 따뜻한 온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혈관은 탄력을 잃고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손끝, 발끝까지 따뜻한 피가 원활하게 전달되기 어려워지면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수족냉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손발이 시린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몸 곳곳에 노폐물이 쌓이고 통증이 유발되며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쪄서 말린 생강의 쇼가올 성분은 좁아진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주고 혈액이 끈적거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꽉 막힌 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듯 우리 몸의 혈액이 손끝, 발끝까지 힘차게 흐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김용옥 할머니가 한 달 만에 손발의 온기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원리 덕분입니다. 두 번째 선물, 지긋지긋한 염증과 통증을 잠재우는 천연 소염제입니다. 50대가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무릎, 허리, 어깨 등 온몸의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십니다. 이는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염증 때문입니다. 진저롤과 쇼가올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 진통제와 유사한 원리이지만 위장장애와 같은 부작용이 없는 천연의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위대합니다. 실제로 한국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6주 동안 꾸준히 찐생강을 섭취한 관절염 환자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통증 지수가 현저하게 감소했으며 관절의 움직임 또한 훨씬 부드러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아침 먹는 찐생강 3조각이 값비싼 관절 영양제보다 더 효과적인 천연 파스가 되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선물,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 면역력입니다. 감기 한번 걸리면 보름 넘게 고생하고 대상포진이라도 앓고 나면
기력이 완전히 쇠하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쪄서 말린 생강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깨우는 알람 시계와 같습니다. 백혈구와 NK세포, 자연살해세포의 활동을 촉진하여 우리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나 세균, 심지어 암세포를 초기에 발견하고 제거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특히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죠. 찐 생강을 꾸준히 먹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기와 같은 잔병 치레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선물, 더부룩한 속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따뜻한 위장약입니다. 나이 드니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위장 운동이 둔해지면서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기 쉽습니다. 찐생강은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위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소화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위장을 따뜻하게 보호하여 위장 기능을 근본적으로 강화시켜줍니다. 특히 식사 후 15분에서 20분 뒤에 찐생강 한두 조각을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면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감을 해소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위가 약해서 생강을 꺼리셨던 분들도 쪄서 말린 생강이라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선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안정시키는 혈관 청소부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50대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3대 골칫거리입니다. 이 질병들은 모두 혈관,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찐생강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쇼가올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물론 찐생강이 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과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되어 약의 의존도를 줄이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찐생강 섭취가 공복 혈당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비법을 직접 만들어 볼 준비가 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외치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실패 없이 기적의 찐생강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댓글로 약속하며 따라오세요. 오늘 저녁에 꼭 찐생강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결심이 더욱 굳건해질 겁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생강을 고르는 것입니다. 생강은 껍질이 얇고 연한 햇생강과 껍질이 두껍고 섬유질이 많은 묵은 생강 저장, 생강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써야 할 것은 바로 이 묵은 생강입니다. 묵은 생강은 햇생강보다 진저롤과 쇼가올 함량이 훨씬 높아서 약성이 더 뛰어납니다. 시장에 가셔서 표면이 약간 쭈글쭈글하고 색이 진하며 단단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생강을 고르셨다면 이제 깨끗하게 씻을 차례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 절대로 껍질을 벗기시면 안 됩니다. 생강의 좋은 성분들은 대부분 껍질 바로 아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는 것은 영양의 핵심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흙이 묻은 부분만 깨끗한 솔이나 수세미로 문질러 씻어주시고 움푹 파인 부분은 칼끝으로 살짝 도려내 주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씻은 생강은 이제 찜기에 올려 쪄줄 겁니다. 찜기에 물을 넉넉히 붓고 김이 오르면 생강을 넣어 뚜껑을 닫고 약 12분에서 15분 정도 쪄줍니다. 너무 오래 찌면 생강이 물러져 버리고 너무 짧게 찌면 쇼가올 성분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으니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젓가락으로 찔렀을 때 부드럽게 쑥 들어가는 정도면 아주 잘 쪄진 것입니다. 잘 쪄진 생강은 채반에 널어 한 김 식혀줍니다. 뜨거운 기운이 가시고 꾸덕꾸덕하게 마르면 이제 썰어줄 차례입니다. 두께는 약 2에서 3mm 정도로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게 써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얇으면 말리는 과정에서 부서지기 쉽고 너무 두꺼우면 잘 마르지 않아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 보관입니다. 보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초절임 생강입니다. 가장 간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독한 유리병에 썰어둔 찐생강을 담고 생강 1대, 설탕 1대, 식초 2의 비율로 만든 단촛물을 부어주면 끝입니다. 예를 들어 생강이 200g이라면 설탕도 200g, 식초는 400ml를 넣는 것입니다. 단,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설탕 대신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같은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시거나 설탕을 아예 빼고 식초에만 절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만든 초절임 생강은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이틀 정도 숙성시킨 후부터 매일 두세 조각씩 꺼내 드시면 됩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입맛을 돋우고 식초에 유기산 성분이 더해져 피로 해소에도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건조 생강입니다. 오랫동안 보관하며 차로 끓여 마시거나 요리에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썰어둔 찐생강을 채반에 겹치지 않게 잘 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3일에서 5일 정도 꾸덕꾸덕하게 말려줍니다. 만졌을 때 수분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바싹 마르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말린 생강은 밀폐 용기에 담아 실온에 보관하시면 1년 내내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에 두세 조각 띄워 차로 마시면 온몸에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찐생강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여러분께 이로운 점뿐만 아니라 주의해야 할 점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섭취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첫째,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피를 묽게 하는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생강 역시 혈액이 뭉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효과가 너무 강해져 작은 상처에도 피가 잘 뚫지 않거나 쉽게 멍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섭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둘째, 활동성 위염이나 위궤양이 심한 분들입니다. 찐생강은 생생강보다 훨씬 부드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심한 위벽에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속쓰림이 심할 때는 잠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위가 편안해진 후에 소량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6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소화기관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과하게 작용하여 열이 나거나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세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이 실수만 피하셔도 찐생강의 효과를 2배, 3배로 높일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실수는 빈속에 먹는 것입니다. 아무리 찐생강이 부드럽다 해도 빈속에 들어가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후 15분에서 20분 사이입니다. 음식물이 위를 한번 감싸준 뒤에 섭취하면 자극 없이 좋은 성분만 쏙쏙 흡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덜 말려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특히 초절임을 만들 때 쪄낸 생강이 아직 축축한 상태에서 바로 병에 담그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설탕과 식초를 부으면 곰팡이가 생기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반드시 쪄낸 생강을 채반에 널어 표면의 물기가 완전히 마른 후에 절이거나 건조해야 오랫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욕심내어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몸에 좋다고 하니 한 번에 대여섯 조각씩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뭐든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합니다. 생강을 과하게 섭취하면 몸에 열이 너무 많아져 오히려 입이 마르고 변비가 생기거나 눈이 충혈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두세 조각, 이 양을 꼭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안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의사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제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찐생강이라는 작은 기적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부산의 김영옥 할머니께서 40년간의 꾸준함으로 건강을 되찾으셨듯 건강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싼 보약 한 첩보다 매일 아침 실천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인생의 후반부를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글을 읽고 좋은 정보 얻었네 하고 그냥 넘기실 수도 있고 오늘 당장 시장에 가서 생강 한 봉지를 사와 당신의 건강을 위한 작은 약속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감히 후자를 선택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적의 찐생강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하루 3조각의 건강한 약속을 시작해 보세요. 한 달 뒤, 1년 뒤, 그리고 10년 뒤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고맙다고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나도 오늘부터 찐생강으로 건강을 약속합니다 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약속을 남기면 실천할 힘이 더욱 강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손발이 차갑거나 관절이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어 고생하는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자,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부디 꾸준히 실천하셔서 건강을 되찾으시고 얼마 뒤에 이 채널로 다시 돌아와 의사 선생님 덕분에 몸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라는 기쁜 성공담을 자랑해 주시길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응원합니다.